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주식명가 MT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월 효과가 딱 하루였던 걸까요? 어제 나스닥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도 출렁이는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동향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유가 급락한 이유가 정말 많더라고요. 미국과 러시아의 팽팽한 줄다리기, 그리고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이 중단이 되면서 이에 따른 우려감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이 국제유가 관련주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좀 흐름 체크해봐야 될까요? 자,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제 유가의 일단 하락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해석, 그 명분을 이제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단 면역 가능성에 대한 어떤 백신 접종 역시 마찬가지로 중단이냐 아니면 부작용이 발생했는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혼조세를 보이고 또 그것 자체가 명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반대급부로서 또 금리 인상, 국제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또 그 갈등의 원인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현 대통령에 대해서 좋지 않은 코멘트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되었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가는 하락을 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체 그 어느 곳에서도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슈화하시거나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또는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어떤 지속적인 추세적인 하락에 대한 어떤 명분으로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발생하는 늘 함께 시장에서 어떤 변동성을 일으키는 여러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시장, 일단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산업 경제 구조를 놓고 본다라면은 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상 거의 대다수 업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과거 지난 작년처럼 WTI 유가가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대까지 어떤 하락을 보여주는 때와는 달리 단지 과정 중에 어떤 조정 그리고 과정 중에 있어서 어떤 갈등에 따른 일시적인 하락 이 정도로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이고요. 관련 업종이라든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가주들, 그러니까 정유주들이라든지 화학업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현재 유가와 상관없이 유가와 관련성을 띈 채로 하락세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저가 매수라든지 보유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 구간입니다. 유가와 상관없이 일단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미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나 비추세 구간으로 접어들었던 종목들이니만큼 일단 이슈를 이슈대로 받아들이되 그에 따른 종목을 지금 현재 신규 매수하시거나 포트폴리오를 추가 매수하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 일단은 지금 이러한 이슈가 시장에 지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구나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이시고 오늘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겠죠. 또 그에 따른 시장 방향성 다시 한번 또 휘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슈 정도로만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이 국제유가의 하락은 일시적일 뿐이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가 매수라든지 추격 매수, 신규 매수 자제하자라는 의견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가 한미약품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늘 한미약품이 정말 일을 냈습니다. 국내 33번째 신약이 탄생을 했는데요. 이 암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호중구 감소증을 치료하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보통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만들기가 참 어려워서 시밀러 이 복제약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 반환이다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아서요. 이번 호재가 유난히 빛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가 위치 멀리 놓고 본다면 아직도 낮아져 있는 것 같지만 최근 많이 올랐거든요. 선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선방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아무래도 코로나 그리고 어떤 제약 바이오 업종 흐름의 어떤 상승 흐름과 같이 맞물리면서 그래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최고가 42만 7천 원대까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이 이제 박스권을 접어들면서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에 약점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어제죠 한미약품의 이제 롤론티스가 발표되고 또 그에 따라 또 허가까지 이제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오늘장 4.7%의 시가 갭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제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약 개발 또는 어떤 출시 또 그에 따른 이슈가
실제 그렇게 썩 좋지 못했던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일단 갭을 좀 띄워준다 할지라도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출하되는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이 출시되었거나 허가를 받았거나 또 국내 너토다라는 어떤 이슈가 여러 곳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의 어떤 섹터 움직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오늘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떤 섹터의 어떤 상승세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시적인 호재일 뿐이고, 그에 따라 차익 물량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든지 또는 뭐 비중을 늘리신다든지 이런 관점에서는 자제하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해당 이슈를 이미 알고 계시고 주가를 관찰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관망을 좀 유지하시면서 되려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나 하락세에 포트폴리오 편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대형 바이오주들 잡음이 참 많이 들리죠. 그렇다 보니까 업황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한미약품의 호재도 좀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좀 전해주셨습니다. 바이오주의 업황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여부인 것 같고요.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하철 타면 요즘 게임 트렌드 알기가 참 쉽더라고요. 많은 이 사람들이 쿠키런 킹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국과 대만 등에서도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만년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데브시스터즈. 그런데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잘 나가는 쿠키런 킹덤 IP를 활용해서 신작 줄줄이 출시할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데브시스터즈는 지금은 보유자들의 영역이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소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이죠. 선수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주린이분들이 정말 이 가격권에서 혹여라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 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정말 이대로 주가가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에 혹여라도 진입하실까 봐 우려스러운 마음이 좀 생깁니다만 전형적인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늘 어떤 시세를 보시게 된다면 완만한 상승 곡선 뒤에 마지막 피날레 장식은 급격한 폭등 또는 폭증에 따른 어떤 상한가를 또는 그 수준에 유사한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데, 데브시스터즈는 지금 현재 호가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더디면서 각 호가별 물량 역시 상당히 작은 물량으로 매수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 트레이딩 또는 장중의 어떤 변동성에 따른 짧은 스캘핑 정도 수준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IP 중요합니다. 게임사 그리고 퍼블리싱까지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해외 인기도까지 얻고 있다는 것은 하루에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뭐 애플 기준으로 했을 때 스토어 기준 약 하루 매출액이 뭐 10억 원, 100억 원 정말 말 그대로 돈을 쓸어 담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많습니다. 데브시스터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어떤 유료 아이템 판매를 통한 수익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요즘 게임 신작이 너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트렌드가 기껏 3개월을 채 유지를 못한다라는 점 좀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될 것이고, 이후 신작 출시 게임들은 사실상 흥행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단기 거래 외에는 보유 관점에서 절대 진입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장에서 이 데브시스터즈 갖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 얼마나 기쁘실까요? 다만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이제는 조금은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 체크해봅니다. 오늘 외국인들 네이버와 롯데케미칼 올라와 있고요. 기아차, SK텔레콤, 금호석유, 여기서 석유화학주 눈에 띕니다. 코스닥에선 이오플로우, 박셀바이오, 카카오게임즈, 서진시스템, 녹십자, 랩셀까지요. 어떤 종목 눈에 들어오세요? 자,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네이버를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제장 기준으로 했을 때 신고가를 좀 갱신해주면서 뭐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커머스 시장에 있어서의 사실상 대한민국 1위이고 앞으로도 그 위치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뭐 소위 말하는 오픈마켓이라든지 최근에 미국 시장에 상장했던 쿠팡 이 위주로 보시는데, 사실상 우리 시장에서 거의 과독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실제 이용자 또 매출액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상 국내 1위이기 때문에 실적주의 어떤 관점에서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카카오 게임즈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이 계속적으로 어떤 기간의 수급이 유입이 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카카오 게임즈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 관심주 네이버와 카카오 게임즈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주식명가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